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이죠. 평가원에서, 나왔던 강연. 첫 번째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에서의 강연은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줄이는 방법인데, 바로 들어갑니다. 1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안녕하세요. 야생조류 보유협회 땡땡땡 밑줄 칠까요? 강연자 소개죠. 그래서 강연자 소개가 있는데 이 강연자 소개 파트에서 우리 그 기출문제 파트에서 어디입니까? 자신의 소속기관, 직업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소속기관 또는 직업을 밝히는데 이 직업을 밝히거나 소속기관을 밝히는 것은 그만큼 이 발표자의 강연자의 공신력을 높일 수가 있죠. 강연자의 공신력이라든가 또는 뭐 박사님이 나온다고 하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해서, 두 번째는 역시, 말하기 방식의 특징입니다. 요건 또 색깔 바꿔서. 자, 말하기 특징. 야,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좀 체크하다 보면 알만하죠. 질릴 정도로 알만하죠. 뭡니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해서 질문 형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청중, 학생들이겠죠? 청중의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해서 청중이, 자, 유리창에 부딪혔던 청중의 경험을 확인하는 거죠. 경험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문 형식은 청중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청중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특징.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라고 하는 부분이죠. 질문 형식, 대답을 듣는 겁니다.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건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대답을 듣고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대답을 듣고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몇몇 학생들은 경험했군요. 꽤 아팠죠 하는 부분에서 공감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꽤 아팠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청중들의 경험이죠.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야 어떤 그 이해도라든가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네모네모 연구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자, 네모네모 연구소 네모칸 들어갈까요? 자, 네모네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서 자료까지 밑줄 쳐보면 이 자료의 공신력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유리창 충돌이 야생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 내용에 어떤 그 뒷받침 근거죠. 강연 내용에 뒷받침 근거로 사용을 하는 이 연구소 근거가 나름대로 뭡니까? 자료의 공신력이 있는 거죠. 자료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료 출처가 명확한 것은 아무래도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강연자 자신이라든가 여기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저렇게 씀으로써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확인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내용 정리는 좀 추가로 넣을게요. 그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이, 야생조류, 사망 원인, 이외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
유리창이라는 발표를 우리가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건데 저것이 네, 연구소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단도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야생조류는 왜 유리창에 잘 부딪히는 걸까요? 그죠? 네, 그래서 야생조류가 왜 잘 부딪힐까요? 네, 계속된 질문을 하고 있죠. 네, 계속된 네, 질문을 통해서 네, 청중의 관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된 질문. 자,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제시네요. 나왔다. 자료 제시. 자, 자료 제시. 아유, 네모칸 칩시다. 어떤 자료인지는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소리인지 시각인지 대부분 시각 자료죠. 그래서 자료 제시는 첫 번째 자료 제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에서 보시는 것이니까 시각 매체 자료 또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죠. 시각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것을 뒷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네, 청중의 관심과 그다음에 이해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뒷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자료다? 네, 사람과 야생조류의 시야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조류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라는 이 내용까지 다 봤을 때 여기 이 자료가 어떠한 자료다? 시각 범위 자료죠. 그래서 네, 시야 범위 자료에 관련된 겁니다. 시야 범위에 관련된 자료다라고 하는데 누구? 네, 사람과 조류의 시야 범위 자료를 제시했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갈까요? 보시는 것처럼 하는 부분부터 가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쭉 해서 좀 길어요. 네, 블록으로 묶든지 가로로 묶습니다.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해서 네, 좁습니다까지 좀 길죠. 네, 사람과 조류의 시야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자, 사람은 뭐라고? 양쪽 눈이 겹쳐요. 네, 전방으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네,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겹치는 범위가 양쪽 눈이 겹치는 범위가 네, 넓습니다. 양쪽 눈에서 네,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사물 인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방, 앞부분에 전방 사물 인식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근데 조류들은 자, 눈이 어떻게 있습니까? 눈이 측면에 있죠. 그래서 네, 측면에 있어서 눈이 측면에 있어서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네, 겹치는 범위 좁다.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네, 적음 또는 좁음? 네, 좁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범위가 좁아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때문에 원인이죠. 부딪히는 경우 어디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그래서 전방 인지 능력이 저하되므로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 네,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리창 인식하지를 못해서 네, 부딪히는 거죠. 네,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는 경우가 네, 많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네,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이유가 되겠죠. 네, 이유가 되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해서 이 부분은 충돌하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네,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원인 분석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 내용 자체가.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3문단. 자, 3문단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네모네모 연구소의 안내서에는 자, 부딪히지 않도록 도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모네모 연구소의 안내서에는 그물망 설치나 줄 늘어뜨리기 등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충돌을 그죠? 네, 충돌을 네, 방지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뭐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물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줄 늘어뜨리기. 자, 그 다음에 그중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자, 다음에 방법이 여기 있고, 네, 세 번째가 자외선, 그죠? 네, 자외선 반사 테이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자외선 반사 테이프. 자,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첫 번째 그물망, 두 번째 줄, 세 번째 자외선 반사 테이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건물의 미관자.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하는 부분인데 요거 좀 따로 갑시다. 네,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사람은 자외선을 네, 볼 수 없다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는 투과가 잘 되죠. 네, 피부에 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질문을 통해서 자외선을 볼 수 없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네,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고, 네, 아울러서 이것과 함께 또 뭐를 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 확인 플러스 대답을 유도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대답 유도하는 것은 청중과 네, 상호작용하는 거야 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자, 이 부분에 뭐가 포함이 된다고? 대답을 듣고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들 잘 알고 있군요. 또 자료 제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자료 제시가 있는데 앞문단에서의 자료 제시는 시야 범위 자료였을 겁니다. 이제 자료를 조금 어떤 자료일지 예측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역시 네, 자료 제시 부분이 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의 자료 제시는 당연히 네, 시각 자료이겠죠. 두 번째 청중들의 이해를 돕겠죠. 자, 요런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시각 자료는 어떤 걸까? 청중의 이해를 돕는 시각 자료가 뭘까? 뒷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야생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이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요거를 좀 내용화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료는 네, 사람과 조류가 또는 조류의 색 인식 영역이 다름과 관련된 정보예요. 자, 이제 슬슬 우리 그 화법작문에서 난이도가 이제 업이 되기 시작하면 원래 좀 난이도를 업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업 시킨다면 뒤에 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막연하게 처리해놓고 이게 어떤 자료가 적절할 것인가 그 자료 구분하는 문제가 새로 개척될 수 있는 화법작문의 문제인데 개인적인 예상은 빠르면 올해 수능, 늦으면 내년도 수능부터 이런 문제들이 화법작문 영역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난이도 업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되어서 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좀 출제하지 않는 그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도가 안 됐는데,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몇 년 뒤에는 화법작문 영역에서 유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봅시다. 그래서 네,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네, 시각 자료, 색 인식 영역이 다른 그 자료라는 거죠. 색 인식 영역이 다름과 관련된 네, 정보 또는 정보 자료죠. 정보 또는 그 자료를 제시했을 텐데, 이거는 유추한 겁니다. 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직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추한 거예요. 짐작한 거예요. 짐작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색뿐만이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가서 좀 묶을까요? 그래서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네,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류는 이 자외선을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조류가 테이프에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조류는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죠. 장애물로 인식한다라는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테이프 부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는 이 부분에서 효과에 대한 어떤 질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형식은 대답을 확인했나요? 그거는 아니지요.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 형식은 바로 자문자답이에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얘기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았던 자문자답 형식의 질문도 사용이 되고 있다. 청중의 반응을 100% 다 확인한 건 아니네요. 그러나 대표적인 특징이긴 하죠. 청중의 반응을 살펴본 것. 그 다음에 테이프 착용 전후를 테이프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자, 자료 제시인가요? 네, 자료 제시 또 한번 봅시다. 자료 제시도 이제 뭔가가 앞으로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테이프 부착 전후겠죠. 그래서 이 자료 제시는 네, 역시 또 추론을 해본 결과, 추론하는 거예요. 저기 유추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 제시가 어떤 자료인지 유추를 해보면 자외선 테이프죠. 네, 자외선 테이프 부착 전도 있고 부착 후도 있어야 되죠. 부착 전후에 자외선 테이프 부착 전후에 유리창 충돌을 충돌을 비교한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험 결과에 해당이 되는데, 실험 결과인데 자외선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충돌이 얼마큼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 자료 제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죠. 크게 줄어듦.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사문단으로 가면, 사문단 뭐라고, 짧지만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볼까요?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관심 촉구하고 있죠? 관심 촉구,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해서 실천을 관심 촉구, 실천 촉구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실천 촉구 파트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실천 촉구는 다른 말로 하면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죠.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주제는 좀 체크했고 여기에서 지금껏 한 요 내용에서 특징을 정리하자면 자, 사람과 조류의 시야가 좀 보는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비교 대조인가요? 어떤 그 설명하려는 대상의 강연 대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연하려는 그 대상의 어떤 그 차이점을 차이점을 제시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제시가 자료 제시가 여러 번 계속되고 있어요. 자료 제시를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다음에 세 번째 뭐니 해도 질문과 대답이 있죠. 질문 형식을 통해서 일단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중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거나 또는 상호 상호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자문자답식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강연의 내용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형식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질문 형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이 질문 형식은 말하기 특징입니다. 말하기의 특징 중에서 얘가 대표 주자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하기의 특징으로 잡자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문제 좀 다뤄봅시다. 다음에 2번 문제로 볼까요?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보기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혀서 놀랬어. 야생조류에 해당될까? 자외선 반사 테이프 밑줄 들어야 되겠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부착하면 부딪히지 않겠지. 부딪히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에서 그물망 밑줄. 자, 1번부터 봅니다. 이 강연 들으면서 떠올린 내용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 언제죠? 며칠 전.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이죠. 다음 2번. 설득의 근거.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나요? 자, 설득의 근거는 뭡니까? 자외선 테이프, 그 다음에 또 그물망, 이런 거죠. 의문을 제기, X표죠. 의문 제기하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고, 의문 제기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다. 자외선 반사 테이프 좋은 방법이다. 새가 부딪히지 않겠지 붙이면, 또 그물만 성취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의문 제기 아니었어요.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맞아. 3번. 정보에 대해 긍정적 평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인되죠. 긍정적 동그라미. 그 다음 4번.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새가 부딪히지 않겠지. 그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강연자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정답 쉽게 구분했습니다. 2019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별표 치고요. 자료 1, 2를 주어져 있네요. 다른 문제보다 정답률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발표 자료에 보면 이 문제의 정답률이 83%, 까딱 잘못하면 70%로 내려갈 뻔한. 화법치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학생들에게 조금의 고민을 주었던 그 문제입니다. 볼까요?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의 자료 활용에 대한 자료 활용 네모칸 별표. 앞으로 화법과 작문 수능형 파트에서 자료 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뭐 그림이 나온다든가 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자료가 제시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나올 텐데, 자, 일단 자료 1과 자료 2가 있습니다. 아마 강연하면서 제시했던 자료겠죠?
자료 1은 뭡니까? 시야 범위에다가 밑줄. 이런 제목이라든가 항목을 확인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러면 정답을 찾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다음. 네, 자료 2.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인데,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얘기했죠? 사람은 자외선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런데 야생조류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본다. 그럼 사람과 야생조류 둘 다 못 보는 선은 뭘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위에 적외선은 둘 다 못 보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 인식 영역이 있죠. 네, 시야의 색 인식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료 1, 자료 1, 자료 1. 그 다음에 4번, 5번은 자료 2, 자료 2. 자,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 때 이 1, 2, 3, 4, 5번 문제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나뉘어지잖아요. 최대의 법칙과 최소의 법칙이 있는데 자료 같은 건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 자료를 네, 적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좀 빠르게 내용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자료 2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서 사람은 가시광선만, 조류는 가시광선, 자외선을 볼 수 있다. 색을. 자, 자료 2 관련된 4번부터 볼까요?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 밑줄. 맞잖아요. 그죠? 예, 충돌하는 원인. 네. 그래서, 네. 눈이 옆쪽으로, 네, 편향되어 있는데, 네, 내용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용 맞아요. 지문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 2와 연결이 되느냐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예, 자료 2와 연결돼 여기에 제목 보세요. 색 인식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충돌하는 원인이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색 인식 영역에서 자외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네,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활용이 되었다. 그죠? 다음에 5번도 볼까요?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 자, 장애물로 인식 이거 직접 있죠. 예,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다. 자외선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충돌하는 원인은 이게 자외선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색 인식력이 다른 것도 있지만, 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조류는 시야가 눈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강연자가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충돌 원인을 설명하긴 했는데 예, 눈이 시야가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가 좁다. 그래서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원인 네, 요것이 X가 되죠.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근데 5번으로 네,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나머지도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료 1, 자료 1, 자료 1인데 예, 훈련 연습합니다.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1번 선택지예요. 네, 시야 범위에 관련된 겁니다.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해 현황 없죠. 강연자가 피해 현황이 이렇고 해서 어느 정도로 피해 입었습니다. 그 얘기 없어요. 다음 2번. 사람과 야생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에서 활용하였다. 다른 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니은 짝대기 어디? 기억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죠. 기억, 자료 제시, 니은, 자료 제시 하는 부분. 자료 제시가 각각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 자료 제시 파트 기억으로 바꿔줘야 돼.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내용이. 그런데 기억인데 니은으로 했다는 거. 다음, 3번 선택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에서 활용하였다. 아니, 시야 범위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자료 2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자료 1이 아니라 자료 2로 고쳐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1이 아니라 자료 2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자, 마무리합니다.